안녕하세요, 리바입니다. 오늘은 모바일 웹 첫 페이지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피그마 파일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템플릿이 아니라 국내형 디자인에 맞게 디자인을 받아서 제가 할 예정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이 디자인 파일을 여러분에게 보기 전용으로 제가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의 상세 보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헤더 부분 한번 해볼 테고요. 어떠한 디자인을 할지, 그리고 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할 사이트는 이 트니튼이라는 앱이고요. 모바일 웹으로 작업을 할 거고, 총 이렇게 한 페이지, 둘, 셋, 4개 페이지 정도 할 겁니다. 전부 다 첫 페이지에 관련된 것들이고요.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면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비주얼이 움직인다는 것, 그리고 어떠한 콘텐츠가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나온 거고요. 요 위에 있는 걸 클릭하게 되면 바로 이게 펼쳐진다 라는 액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 팝업을 뜰 때는 어떻게 뜰 것인지, 그리고 전체 팝업 유형 어떻게 되는지 해서 요 총 4가지 유형을 가지고 이번에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린 VS 코드 시작을 하죠. 그래서 VS 코드로 어떻게 정리가 시작이 되고 어떻게 코딩하는지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 영역까지만 할 겁니다. 헤더 영역까지만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젠 비주얼 영역 쪽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폴더 열기를 우선 할 거예요. 새 파일이 아니라 폴더 정리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폴더 열기를 해서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부분에 저 모바일 2번에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폴더 선택을 합니다. 그런 뒤에 새 파일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파일 하나가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리기 위해서 작업한 파일인데 이 파일에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가운데 있는 거 지워주고, 만약에 난 새 파일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컨트롤 N 하신 다음에 저장하기 하시고 원하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HTML 인덱스 중복부터 씌우기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느낌표 탭하면 DTD 헤드 이런 HTML 구조가 딱 나타나게 되고요. 자, 이 상태에 이제 HTML 시작하겠습니다. 자, 피그마 공유된 파일로 가시면 되고요. 좌측에 이 파일이 있을 텐데 이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을 공유받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은. 자, 여기부터 시작할 텐데, 처음에 디자인을 받게 되면 모바일 웹을 할 때에는 몇 가지 체크를 좀 해야 됩니다. 우선은 몇 배의 디자인을 받았는지, 최소 360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현재 전체 요 사이즈를 보게 되면 지금 가로 크기가 720이거든요. 전체 가로 크기가 360의 2배이기 때문에 2배 큰 이미지로 작업이 된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체 가로 크기 자체를 360에서 기본 시작하기 때문에 현재는 720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곱하기 2배가 됩니다. 2배의 크기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2배 크기 그대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반을 나눠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제 과거 모바일 웹 준비하면서 알아야 될 거 영상을 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부분 참고하고, 그리고 모바일 웹에서는 픽셀보다는 REM 작업이 낫습니다. REM 작업으로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이번에 REM 작업은 과거에는 제가 1REM을 20픽셀로 했지만 요즘에 제가 작업할 때는 10픽셀로 합니다. 그러면 10분의 1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번잡하게 계산기 꺼내가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10분의 1이다 라고 무조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작업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이미지부터 다운로드를 받아야겠죠. 내가 이미지가 무엇이 될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그림자가 없죠? 이 이미지 자체에 그림자를 넣을 수 있는지 한번 보고, 만약에 못 넣으면 제 그림자 포함해서 다시 익스포트 할 수 있게 만들어 놔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익스포트 이미지로 빼기 위해서는, 아니면 이 이미지를 빼도 되겠네요. 이 화살표만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림자도 그릴 수 있거든요. 자, 이 이미지를 빼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보시면 디자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른쪽 패널에 디자인 패널이라고 있죠. 프로토타입, 인스펙트가 있는데 디자인 패널 맨 아래에 보시게 되면 익스포트가 있어요. 이 익스포트를 클릭하고 나서 여기 또 보시면 우리가 크기, 이미지가 1배로 할지 2배로 할지 3배로 할지, 그리고 확장자, 익스포트 벡터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보통 PNG를 많이 작업을 합니다. 보통 그리고 1배로 작업할 거예요. 1배로 뺀다는 이유는 전체가 2배의
크기로 이 디자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1배 디자인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현재 얘는 1배라는 것은 꼭 2배의 크기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의 크기에서 또 반을 나누기 2를 해야 돼요. 굳이 2배 크기를 한 다음에 또 재작업을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다운로드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배 크기를 PNG로 익스포트 하겠습니다. 그럼 PNG로 다운로드 받는다 나오죠. 그럼 내가 저장하고 싶은 그 곳에다가 이렇게 폴더 만들어서 저장을 합니다. 저게 무슨 이미지인지. 그래서 저는 배경을 빼는 화살표 다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 안테나 표시, 와이파이 표시, 배터리 표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앱 자체에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작업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그냥 목업을 해서 그냥 두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업할 건 여기 요 두 가지 쪽의 방향이고요. 자, 로고도 다운로드 받아야죠. 로고도 디자인에서 익스포트 png, 자, h1 로고라고 저장하고요. 요 지도 모양도 지금 묶여 있을 때는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더블 클릭, 이 크기가 아니라 한 번 더 더블 클릭해서 요 안에 크기. 잘 모르겠다면 좌측에 레이어 있죠? 이 그룹핑 되어 있는 레이어, 요 아이콘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이콘 클릭하면 됩니다. 요 안에 있는 걸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콘 하나를 클릭을 해서 요거를 받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스포트. 그리고 요 알림 모양도 여기 있죠? 확장시켜서 요 아이콘만, 옆에까지 포함이 아니라 아이콘만 받습니다. 익스포트. 아이콘 알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텍스트로 다 작성 가능한 거고, 요 동그란 부분도 텍스트 작성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다 CSS로 그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작업만 할 거예요. HTML 작업하고 CSS까지 작업하는 절차를 갖겠습니다. 자, 그럼 HTML 한번 가볼까요? HTML 가서 하나씩 훑어보면 우선 헤더 영역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헤더라고 탭, 쓰는 방법은 아톰과 같습니다. 헤더, 탭, 원하는 요소 탭 이렇게 누르면 알아서 열고 닫으면 자동으로 됩니다. 헤더에서 이 부분부터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사이트의 시작을 알리는 건 제목과 내용 순서대로 시작을 알리기 때문에 제목은 바로 트니튼이라는 사이트죠. 트니튼 사이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후반부에 놓습니다. 그래서 요것부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안에 H1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이 로고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배경으로 주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A 요소만 넣어줍니다. A 요소만 넣는 이유는 얘를 클릭을 하면 서브 페이지 갔을 때도 얘를 클릭을 하면 첫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A 요소만 넣고요. 이렇게 두면 이 코드상으로 링크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우리가 숨긴 텍스트로 이 이미지를 설명해 줍니다. 트니트니라고 제작을 해줍니다. 저장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자, 좌측에 있고 우측에도 필요하죠. 우측에도 이 알람이나 이런 표시도 있습니다. 이 아이콘들 넣겠습니다. 어디를 이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동한다고 하면 A 요소로 하게 되고요. 만약에 뭔가 이동하지 않고 현재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버튼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저는 이동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라는 것을 하고요. 이거는 뭐 지도겠죠. 현재 위치라는 특징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알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알람. 방금 코드 복사했는데 Alt Shift 방향키 하면 코드 복사가 되고요. 지우고 싶으면 Shift Delete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요 메뉴죠. 메뉴 같은 경우는 내비 요소로, 내비게이션의 내비 요소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순서형 목록이기 때문에 URLI. 그리고 클릭하면 페이지 이동하기 때문에 A 요소를 합니다. Alt Shift 밑으로 방향키 하게 되면 바로 복제가 되고요. 각각 텍스트 복제하면 되겠죠. 더블 클릭. 그래서 클릭한 다음에 아래로 보시면 여기 텍스트가 따로 없네요.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여기 또 들어갈 수 있네요. 텍스트 이 상태에서 복사, 붙이기, 복사, 붙이기 해서 텍스트 복붙 하시면 됩니다. Ctrl C, Alt 탭, Ctrl V, Ctrl C, Alt 탭, Ctrl V 해서 HTML 구조를 알려줍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떤 건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목 한번 달아줘야겠죠. 메뉴, 메인 메뉴, 대메뉴, 주요 메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좀 헤더 부분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CSS 넘어가야겠죠. 우리 CSS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과거에 최근에 공유시켜드린 CSS를 하나 연결해야 돼요. 바로 reset.style이 CSS죠. reset.css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CSS 폴더에 넣어 놓을 거예요. 지금 과거에 작업했던 거 그거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올려놨죠. 자, 블로그에 올려놔서 제가 아직 표지를 넣지 못했는데 여기에서 바로 이 파일 받으시면 됩니다. 리셋과 스타일 있죠? 이 두 개 다 받으시면 됩니다. 리셋 내 컴퓨터에 저장. CSS 폴더에 넣어 놓고요. 다음에 style.css 넣어 놓습니다. 자, 그럼 리셋과 style.css를 연결을 각각 시키면 되죠.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탐색기 확장해 보면 CSS 폴더에 reset CSS랑 style CSS가 있죠. 우리가 사용할 건 style.css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 넣어야 될 파일과 또 하나 생성해서 만들 파일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거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두고 새로운 파일을 또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다운로드 받았을 때 style.css가 먼저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reset 다음에 style.css 순서로 반드시 놔야 되고 한 개 더 링크를 연결한 다음에 여기에다 index.css를 만들겠습니다. index.css는 말 그대로 첫 페이지 전용 CSS예요. 보통 웹사이트를 만들던 모바일을 만들던 반응형을 만들던 상관없이 index.css 첫 페이지는 index.css로 나가고요. 두 번째 페이지부터 sub.css 또는 페이지 명별로 CSS를 분기해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페이지.css 같은 경우에는 첫 페이지 고유의 레이아웃이 있기 때문에 첫 페이지 고유의 레이아웃이지 서브 페이지도 이 레이아웃을 그대로 유지시키지 않거든요. 서브 페이지 가는 레이아웃은 헤더와 푸터가 동일하고 그 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달라지기 때문에 CSS를 분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index.css 그대로 가져가고 서브 가실 때는 CSS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index.css 현재 파일이 없죠? 새 파일 하나 만들게요. Ctrl N, Ctrl S CSS 폴더에서 확장자 CSS로 선택해 주시고 index.css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열어둘게요. 탐색기 닫고요. 탐색기 열고 닫고는 Ctrl B. 자, 이 상태에서 좌우로 되어 있으면 별로 보기 힘들겠죠. 위아래로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놓으시게 되면 위아래 파일이 되고요. index.css에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작업된 파일을 브라우저로 확인을 하고 싶다 했을 때에는 HTML 파일 클릭하시고요. Go Live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너무 작은 이유는 디폴트 그리고 style.css가 적용된 거고요. 개발자 도구 열어서 오른쪽으로 동 모양으로 바꾸겠습니다. 요 점점점 버튼 누르면 더욱 위치를 바꿀 수 있거든요. 모바일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기 개발자 도구를 확인하면서 작업을 할게요. 자, 피그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처음 해야 될 거는 우선은 요 뒤에 핑크빛도 있고 그린빛도 있지만 요 핑크와 그린 같은 경우는 비주얼 영역에 해당됩니다. 즉 이 아기 사진과 요 텍스트가 이 두 개가 좌우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작업이 모션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녀석들 위에서 Z축으로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 Z축으로 올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주얼을 작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로 이 바디에다가 임시의 색깔을 넣어놓고 거기에 Z축으로 올려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코드로 가서 여기에서 바디에다가 임시로 넣어놓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여기서 약간 눈에 덜 아픈 거 그레이라고 좀 넣어놓을게요. 그래서 미리 보기 가게 되면 그레이로 돼 있죠. 이 상태에서 요것도 만들어 볼 거고 요것도 배치시켜 볼 거고 할 거예요. 우선 이걸 만들어 볼게요. 이걸 우선은 우리가 HTML에서 작업하진 않았어요. 요 헤더가 끝난 다음에 여기에다 넣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버튼을 넣어 놓을 거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얘가 펼쳐지는 거죠. 이 펼쳐지는 건 나중에 할 겁니다. 우선 누를 수 있게만 할 거예요. 버튼 요소를 하고 이 버튼 요소 안에다가 우리가 숨긴 텍스트로 자, 요게 뭘까요? 지금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프로그램 보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시 HTML 미리 보기를 해서 보게 되면 이 중간에 끌게요. 자, 프로에 미리 보기 버튼이 되어 있죠. 하지만 이 텍스트는 현재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이 텍스트를 보여지게 해서는 안 돼요. 이 텍스트를 넣은 이유는 코드상에서 우리가 이게 무슨 버튼인지 알기 위해서 보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 버튼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예요. 배경 이미지로 넣거나 그냥 이미지 img 요소를 넣게 되면 그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좀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텍스트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는 reset.css에서 클래스 style.css네요. style.css에서 클래스 hide라는 걸 씁니다. 이 클래스 hide라는 걸 쓰게 되면 제가 임시로 만들어 놓은 CSS 클래스고요. 그리고 이거는 IR 기법이라고 해서 내가 화면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나중에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 글씨를 읽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장치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 요소 자체는 화면에 보여지면 안 된다. hide라는 클래스를 넣어두는 거죠. 자, 미리 보기 하면 텍스트 안 보이죠? 버튼은 살아있지만 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버튼의 크기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버튼을 가지고 제어해야겠죠. 그래서 제어할 때 많은 분들이 좀 실수하는 게 이런 식으로 제어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모든 버튼이 선택이 되는 거고 헤더가 굳이 위에 있다라는 법도 없거든요. 팝업에도 헤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적해 주는 게 좋아요. 클래스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보기 때문에 bt의 프로그램 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를 해서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 안 한 거는 이렇게 동그라미 표현이 되어 있고요. 저장한 거는 이렇게 X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표현됐다는 건 저장을 안 한 거예요. 자, 클래스 프로그램 뷰는 우선 포지션으로 우선 크기부터 줘볼까요? 크기를 줘보겠습니다. 우선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동그라미 크기만 줄 거예요. 이 동그라미 크기를 주고 이 사각형 크기 주고 그림자로 이 밑에 부분을 표현할 겁니다. 이 사각형 크기는 가로 세로로 우선 크기를 주고 흰색만 주면 되겠죠. 가로 세로 크기를 보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첫 번째로 보는 방법 같은 경우는 피그마에서는 이렇게 밑에 부분에 써져 있기도 하고요. 우측에 보면 W가 위드스고 H가 하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0에 110이죠. 가로를 90픽셀에 100픽셀로 했습니다. 자, 미리 보기 저장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크죠? 근데 우리는 이 크기가 아니에요. 모바일 사이트를 보면 이렇게 커지면 안 되겠죠?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커진 이유가 뭐냐? 우리는 아까 작업을 했을 때 이 전체 가로 크기를 보고 720픽셀이었어요. 즉 우리는 360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360 기준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결과물은 70이라는 거죠. 결국 곱하기 2를 해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온 건데 우리는 두 배 큰 이미지를 보고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나누기 2를 해야 됩니다. 90 나누기 2가 45고 그리고 100 나누기 2는 50이라는 거죠. 이 크기를 작업을 해야만 모바일 사이즈 크기라는 거예요. 이만하게.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픽셀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REM으로 작업한다고 했어요. REM 정의하는 방법은 HTML에다가 폰트 사이즈 10픽셀, 바디에다가 폰트 사이즈 1 REM을 해서 여기서 정의를 합니다. 근데 index.css에서 정의를 하게 되면 서브 페이지를 갔을 때 이 코드를 또 복붙을 해야 돼요. 굉장히 불필요하겠죠. 그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style.css에서 다시 재정의를 합니다. 10픽셀 1 REM이라고 되어 있죠. 이미 정의를 한 게 있었어요. 모바일 전용이기 때문에 정의가 되어 있었던 거고요. 앞으로 10픽셀은 1 REM으로 정의하겠다라는 거예요. 10분의 1 크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결국 45픽셀은 4.5 REM이 되고요. 50픽셀은 5 REM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결과는 같아요. 하지만 어떨 때 쓴다? 이 기준이 만약에 달라질 때 HTML 기준을 바꾸어서 확대, 축소를 시킬 수 있다. 이것을 왜 하느냐? 어떤 브라우저는 작게 보일 거고 어떤 브라우저는 크게 보일 거예요. 자세한 건 뭐 제가 과거에 모바일 설명할 때 있을 테고 어떤 DPI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는 4배 큰 걸 지원하는 폰이다. 어떤 거 2배 큰 걸 지원한다는 폰이다. 이 중간 단계가 이런 여러 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폰에 따라서 우리가 HTML 기준을 달리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폰에 맞게 어떻게 보면 유연한 대처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버튼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 크기 줬으면 배경색 줘야죠. 백그라운드 흰색 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쪽 밑에만 둥글죠. 그러면 보더 레디우스죠. 보더 레디우스 11시 방향, 1시 방향, 이 다음에 5시 방향인데 100%로 주면 타원이 되기 때문에 가로 크기만큼, 그리고 7시 방향도 가로 크기만큼 주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밑에만 동그랗게 되죠. 자, 코드가 보면 가로 스크롤이 생겼어요. 자, 이거 불편하죠? Alt Z 누르시게 되면 자동 줄내림 됩니다. 자, 다음에는 좀 코드를 좀 줄이겠습니다. 살짝 크기를. 자, 이 정도 크기에서 좀 강의를 해볼게요. 버튼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요 화살표 넣어야 되잖아요. 그림자 넣어도 되고요. 그래서 화살표를 넣겠습니다. 배경으로 넣는다고 했죠.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넣은 적이 있어요. URL 중간에 넣어주면 되죠. URL 이전 폴더 이미지스에 여기서 VS 코드가 좋은 점이 이렇게 미리 나와 있다. 내가 무슨 이미지가 쓸지 나와 있다는 게 좋은 거죠. 이 버튼 쓰겠다. 반복하면 안 되고요. 이미지가 밑으로 나와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완전 밑으로 붙어버리죠. 이미지도 너무 커요. 우선 붙은 것부터 해결할게요. 붙어 있지 않죠. 바로 이미지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자, 요 중간에 거리를 보려면 Alt 키를 꾹 누르고 있으면 이 거리가 보여요. 자, 20픽셀이죠. 자, 좀 확대시켜 볼까요? 여기서 보면 Alt 키 꾹 누르면 여기 20픽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간에 요 20픽셀을 있는데 여기서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요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 자세히 보면 요 점에서 여기까지거든요. 우리는 요 사이의 크기가 필요한데 요건 구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면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선으로 만들었어요. 디자이너가.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20픽셀 떨어져 있다고 가늠할게요. 밑으로 20픽셀 1RM이죠. 왜 1RM이냐? 20픽셀로 쓰게 되고 이거를 1RM은 20픽셀이다. 10픽셀이라고 했으면 2RM이 나와야 되지만 우리는 2배 큰 이미지를 했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야 돼요. 나누기 2. 1RM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떨어지게 하고요. 이미지 너무 커요. 왜 크냐? 2배 큰 이미지 썼으니까. 그럼 2배 큰 이미지를 반으로 크기를 나눠줘야죠. 반을 크기를 나누려면 본인의 크기를 알아야죠. 가로가 24픽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슬래시 해서 24픽셀 나누기 20을 하게 되면 나누기 2를 해서 10분의 1로 나눠야죠. 그럼 나누기 20이 되겠죠. 그러면 1.4 REM이 1.2 REM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오토로 넣어주게 되면 가로 크기는 반 12 거기에 10분의 1 1.2 REM이고 높이 0.6 REM 하는 게 아니라 자동 비례해서 오토로 준다 라고 해서 이렇게 작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럼 내가 원하는 위치 가기 전에 요거 그림자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요 그림자도 좀 표현하기 살짝 좀 힘듭니다. 사실은 여기서 그림자 표현 있네요. 그림자 표현을 보게 되면 네, 여기서는 딱히 못 찾겠네요. 아, 요 비즈인가요? 요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요거는 제 임의대로 하겠습니다. 현재 정보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같은 크기죠. 그 밑으로 돼 있고 현재 퍼짐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배경이 비칩니다. 이 색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 가면 또 이 색으로 돼 있어요. 그 말인 즉슨 검은색에서 투명으로 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의의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RGBA 자, 박스 샤도우죠. 박스 샤도우에다가 X축은 없고요. Y축은 내려가 있어야 돼요. 1REM만 내려가 볼게요. 번지는 효과 없고요. 그 다음에 RGBA 검은색에서 투명하게 돼 있다 라고 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좀 확대를 시켜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에서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좀 더 연하게 해볼게요. 0.1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덜 내려가면 0.5 REM 해서 작게 만들고 확대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가운데로 오게 되죠. 전체 영역의 가운데 있어요. X축 가운데, Y축 탑 되어 있죠. 그럼 포지션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포지션, 앱솔루트, 레프트 50%, 탑 0입니다. 그리고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X축으로 마이너스 50을 가야죠. 레프트 50% 하게 되면 왼쪽 변이 가운데 있고
이것을 반대 방향으로 자기 크기 반만큼 왼쪽으로 가져야 된다. 하나의 규칙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로고 부분이 트니트니 텍스트가 돼 있죠. 좀 옅은 색으로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경을 라이트 그레이로 해서 좀 만들어 볼게요. 이 글씨 자체가 좀 이렇게 빼보겠습니다. 왼쪽에 너무 붙어 있으니까 빼서 좀 볼게요. 자, 글씨가 위로 붙어 있어요. 근데 디자인 자체는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있다는 거죠. Alt키 꾹 누르면 여기 140 나옵니다. 140. 헤더에서 밑에까지 140. 그러면 이 헤더 요소에서 위에까지의 여백은 140이라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헤더 요소를 패딩을 140 하면 7RM이죠. 나누기 2, 70이죠. 70은 10분의 1이니까 7RM이죠. 7RM을 위방향으로 패딩을 줍니다. 자, 이렇게 떨어뜨려 주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백 40픽셀,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38픽셀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다 여백이 2픽셀 차이 나는데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 영역과 이 영역은 같다. 그래서 이 사이의 공간은 내가 40으로 하겠다. 이렇게 스스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좌우 여백이 40픽셀이다. 그러면 헤더에다가 좌우 여백 주면 되죠. 40픽셀이니까 2RM이죠. 자,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백이 나왔죠. 자, 다음에 로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로고는 H1이죠. H1을 클래스 로고라고 할게요. 로고라고 하고 여기에 클래스 로고는 안에 있는 A 요소에다가 이미지를 넣을 거예요. A를 클릭하는 거니까 A의 배경을 넣어야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 가로, 세로 크기를 줘야죠. 배경 이미지를 표현하려면 배경의 크기를 알아야 된다. 배경의 크기는 현재 이건 188에 70이에요. 188에 70. 가로 크기가 188. 여기가 70이에요. RM화 시키면 7RM이 되고요. 188을 나누기 2를 해야겠네요. 요 나누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188 나누기 2는 94, 9.4RM이네요. 9.4RM으로 작업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로고 이미지를 넣어준다. 백그라운드 URL 이전 폴더의 이미지스에 로고 있고요. 반복하면 안 되겠죠. 한번 미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가 보여지지만 T 하나만 보여지죠. 다른 알파벳 조금이랑 이렇게 된 이유, 배경이 2배 커서 이미지가 2배 크기 때문에 크기를 꽉 채워주고 세로는 가로 크기 꽉 채워주고 세로는 자동을 한다. 자, 그렇게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 이미지가 값이 사라진 이유는 반복하지 않고 위치를 안 넣어줘서 그래요. 위치를 꼭 넣어줘야만 슬래시 다음에 그 다음 구문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다 들어갔죠. 자, 근데 안에 있는 텍스트 없어져야 돼요. 텍스트 없어지려면 이 클래스 하이드스라고 했죠.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장애인분들이 읽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이죠. 클래스 하이드 쓰고, 자, 근데 갑자기 또 사라졌어요. 글씨도 없어졌죠. 왜 사라졌느냐? A 요소는 현재 인라인 요소예요. A 요소는 현재 인라인이다. 인라인은 가로 그리고 세로 값이 들어가지 않는다. 가로 세로 값을 들어가게 하려면 블럭 요소나 인라인 블럭 요소로 가야 되는데 그 두 개를 전혀 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가로 세로가 보이지 않았던 거고 그럼 왜 아까는 보였던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거 주기 전 단계였죠. 클래스 하이드가 없으면 트니티는 글씨가 있었죠. 글씨 크기만큼만 요 이미지가 보여줬던 거예요. 그 부분을 잘 생각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이 아니라 블록으로 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블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확하게 보이게 되죠. 그리고 아까 요거 7RM이라고 했는데 제가 나누기 2를 안 한 것 같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70이 아니라 4.5RM이에요. 4.5RM. 제가 2배를 나누기 2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4.rm에서 밑에 내려간 거 잘 정리됐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아이콘 두 개를 우측으로 배치를 시켜야 돼요. 자, 아이콘 두 개는 바로 요거 두 개고요. 우측으로 배치를 시키려면 플롯을 양쪽으로 주게 되면 안 되고요. 플렉스 주셔도 안 됩니다. 왜냐면 전부 다 행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플렉스 주려면 얘네 세 개를 하나로 묶어줘야 돼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세 개를 묶어주기 위해서 div 디비전 자체는 영역을 구분하는 형태로서 그룹핑을 시키고요. 얘는 왼쪽, 얘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라는 것은 이 두 개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다시 한번 하나로 묶어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H1은 좌측, div는 우측이에요. 그러면 이 div에다가 플렉스 넣고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을 넣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따로 클래스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클래스 헤더에 클래스 탑에 display flex가 넣고요. justify content 주축이죠. 주축의 정렬 자체를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한다. 양쪽 맞춤을 하겠다라고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그럼 양쪽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현재 위치 알람이나 텍스트 그대로 볼 수가 있죠. 이 텍스트는 보여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디자인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텍스트의 목적은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컨트롤 알트 방향키 하면 복제되고요. 클래스 여기에서 하이드 같이 써주게 되면 이렇게 두 개 다 사라지게 되고요. 멀티 커서는 ESC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메인 메뉴라는 글씨도 필요 없습니다. 숨김 텍스트에서요. 메뉴만 나오게 하고요. 요 두 가지를 할게요. 각각 알람인데 요 알람의 현재 위치 알람의 크기는 달라요. 지금 아이콘 크기는 각각 다르지만 디자이너가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 테두리에 이렇게 크기를 좀 설정을 해놨어요. 보면 아이콘마다 뒤에 크기 아이콘마다 뒤에 크기 이렇게 배치를 시켜놨죠. 요게 바로 아이콘이 클릭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가로 크기 80이거든요. 세로도 80이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70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줄 거면 전부 다 얘도 높이 80, 얘도 각각 높이 80 각각 주면 어떨까? 그러면 클릭하기 더 수월할 때고 큰 손가락이신 분들도 클릭하기 좀 편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웹 접근성에서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클릭 가능한 영역으로 좀 표현을 해달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위로 8이라고 했으니까요. 8이면 로고는 높이가 7이 되는 게 아니라 3.5였네요. 어떻게 보면 10.5가 아니라 8이기 때문에 4로 RM을 해주셔야 됩니다. 얘도 4죠. 그럼 이 두 개 다 내용물은 다르지만 크기는 같기 때문에 이 탑에 있는 div의 A 요소는 가로 크기가 4 RM이다. 그리고 높이도 4 RM이다 할 수 있고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있죠? 로고 했을 때 A 요소에 가로 세로 안 넣고 블럭을 디스플레이 적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미지가 안 보였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링크 범위를 넓힌다고 넓혀줬지만 사실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는 인라인 요소니까 클릭 아무것도 안 되죠. 여기는 클릭이 되는데. 자, 그러면 디스플레이 블록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클릭이 가능합니다. 자세히 모르겠다. 탭키 눌러봐요. 탭 되죠? 탭 마지막.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처음에 접근했을 때 여기서 탭 누르고 탭 여기서 진행을 할 때 로고 들어가고 다음에 아이콘 누르고 대메뉴 접근한 다음에 얘를 프로그램 더보기를 한다는 거죠. 얘가 중요한 겁니다. 얘가 먼저 코딩해야 된다. 자, 근데 볼 때 위아래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 디스플레이 블록 자체는 떨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나 그럼 옆으로 붙이고 싶어요. 그럴 때 인라인 블록을 쓰는 거죠. 그러면 탭. 자, 로고에다가 했네요. 로고가 아니라 아이콘에다가 탭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면 드래그해 보면 이렇게 중간에 공백이 있습니다. 공백이 있는 이유는 인라인 블록을 하게 되면 인라인 블록 사이에 공백이 생겨나요. 스페이스 한 칸. 이거 싫어야 하는 분들은 한 줄 쓰기 하거나 또는 여기에다가 이 요소에다가 폰트 사이즈 0 주시면 돼요. 자, 여기 없죠? 드래그 했는데도 여백이 안 생겨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콘 각각 배치시킬 거예요.
아이콘 배치시키기 위해서는 각각 다른 배경 이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클래스를 줘야겠죠. 위에서 아이콘 로케이션이라고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클래스 아이콘 알람이라고 하겠습니다. Alt Z 하면 줄내림 자동으로 된다고 했어요. 자, 밑에다가 그러면 탑의 div A에 아이콘에 로케이션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아이콘에 알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느냐? 배경을 넣겠다라는 거죠. URL 이전 폴더 이미지스에 로케이션 맵이라고 해놨네요. No repeat 넣어주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백그라운드 URL 이미지스에 ICO에 알람 반복하지 않음. 그 가운데 있었죠. 센터 하나만 넣게 되면 XY 가운데 됩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 넣는데 이미지 너무 커요. 왜 크냐? 2배로 했잖아요. 우리 2배 크기였습니다. 자, 크기를 보면 46에 40이죠. 각각 크게 다를 거예요. 얘는 46. 두 개 다 같네요. 가로 크기 각각 46입니다. 그러면 나누기 20 해야 되니까 46 2.3 rem 오토로 가면 됩니다. 자, 미리 보기 하게 되면 각각 아이콘 되고 클릭 범위도 넓어졌죠. 아이콘 조금만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의 여백을 우리가 클릭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메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메뉴는 행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마우스 올리는 개념은 없습니다. 모바일에서는 터치했을 때예요. 또는 현재 위치입니다. 현재 위치는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고요. 각각 가로 크기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를 하나를 가지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 사이에 여백을 가지고, 자, 요 여백 24픽셀이 있죠. 24픽셀이라는 것은 글씨 좌우로 여백 24픽셀이 있다. 그리고 둥글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요 글씨가 기본은 흰색이에요. 활성화되거나 터치할 때도 아니죠. 활성화되네는 배경이 있고 색깔이 바뀐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색깔도 배경색과 같아져요. 그것도 좀 나중에 봐야겠네요. 요 부분은 스크립트로 좀 작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색이 슬라이드가 될 때마다 메뉴에 활성화된 색이 바뀌어진다 라는 것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 메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내비게이션 요소죠. 내비게이션 요소에 GNB라고 하겠습니다. GNB는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 결국 대메뉴란 얘기입니다. 자, GNB에다가 우리가 뭐를 할 거냐? 좌우 배치 시킬 거예요. 왜 좌우 배치 시킬 거냐면 밑으로 다 떨어져 있거든요. 왜 떨어져 있느냐? 블록 요소라서 블록 요소는 밑으로 떨어진다. 행배치하기 위해서는 UL이 기준이 돼야겠죠. 얘가 기준이 아니라 LI라는 자식들이 행배치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뎁스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UL 바로 자손으로 잡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게 되면 바로 행배치 됩니다. 저스티피 컨텐츠가 플렉스 스타트로 자동으로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젠 가로 크기를 넣지 않고 여백 기준으로 해야겠죠. 그리고 전부 다 흰색이었어요. 여기 안에 있는 모든 A는 색깔이 흰색이다. 자, 글씨기 때문에 크게 봐야죠. 글씨 크기는 우측에 이미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텍스트 부분 있죠. 노트산스 볼드고요. 36픽셀입니다. 그리고 자간 0.5% 있는데 한번 보겠고요. 그 흰색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노트산스 볼드라고 하면 제가 이미 폰트 같은 경우에는 이 reset.css에다가 폰트 해놨고요. 볼드는 바로 500 정도부터 볼드일 거예요. 그래서 폰트 웨이트 볼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폰트 웨이트 볼드 500이 되겠고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가 36이니까 1.8rem 2분의 1 거기다가 10분의 1 해서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다음에 활성화 됐을 때 아이콘, 활성화된 건 li에 넣어줄게요. 액티브라고 하겠습니다. 활성화된 클래스 li의 자손 중에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있으면 A 요소에 뭔가 바꿔 놓겠다. 뭘 바꿔 놓느냐? 요 색깔이 바뀐다. 요 색깔은 요 색깔이죠. 그래서 컬러를 복사한 컬러로 넣어 놓게 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배경색이 흰색으로 들어간다 라는 것이죠. 자, 배경색을 흰색으로 넣기 위해서
보면 어디에 어떻게 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A 요소에 넣을 겁니다. A 요소에 디스플레이 블럭을 줘서요. 높이에 줄간격 줄 거예요. 높이는 70픽셀이거든요. A에 전부 다 크기는 같다. 높이에 줄간격 그냥 줄간격만 주면 높이 다 같이 늘어나거든요. 블록 요소에다가 줄간격 주면 높이 같이 늘어나게 되고요. 줄간격을 준 이유 자체가 줄간격은 텍스트의 중앙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퍼집니다. 결국 3.5라는 걸 1.25가 위에, 1.25가 위에 해가지고 두 개가 퍼지게 됩니다. 1.75죠. 그래서 이렇게 퍼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활성화된 것만, 액티브된 A만 배경색이 흰색으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좌우 여백이 있었어요. Alt키 꾹 누르면 24니까 1.2죠. 좌우 여백이 있었다.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좌우 둥그렇죠? 이렇게 둥그렇습니다. 둥그런 것은 높이만큼 보도 레디우스 주시면 돼요. 보도 레디우스가 높이만큼, 높이는 3.5rm을 놓게 되면 좌우로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른 거 활성화시킨 거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럼 클래스만 다른 요소로 넣어주게 되면 활성화된 게 보여줄 수가 있죠. 자, 근데 모바일은 오른쪽에도 꽉 차는데요?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 이런 부분까지 난 표현을 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 디자인 자체는 720에 적합한 디자인이 됐기 때문에 메뉴가 여기서 끝난다라고 하면 플렉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스티피 컨텐츠 주축 정렬이죠. 주축 정렬 자체를 스페이스 비틴으로 해서 아까처럼 맞춤 양쪽 정렬로 하게 되면 여백은 자유롭게 자동으로 서로 나눠 갖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듬어 주기 위해서 요 메뉴와 요 사이의 여백, 요 사이에 여백을 하면 되겠죠. 로고와 요 사이 여백 50이죠. 2.5rm. 그러면 GMB 자체에다가 위로 패딩을 2.5rm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메뉴가 모바일이 커지던 모바일이 작아지던 간에 어차피 360 기준으로 작업했기 때문에 360 딱 맞았거든요. 360 기준까지 해서 이렇게 크기를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는지 볼 수가 있었고요. 다음 시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플러스로 이제 비주얼 부분하고 비주얼이 옮겨질 때마다 요 활성화됐은 요 아이콘은 액티브를 찾아서 요 배경 색깔까지 같이 바뀌어지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트니트니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앱이라기보다 하이브리드 앱이죠. 하이브리드 앱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앱 안에서 웹으로 작동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앱 웹이라고도 말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 기준에서 작업을 한번 해봤고요. 트니트니 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시는 디자인 대표님께서 좀 시안을 미리 만들어 두신 게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좀 지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반드시 로고가 처음부터 와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제목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부터 와야 된다. 로고 위에 또는 제목 위에 다른 컨텐츠가 있다고 해서 그것부터 코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중요한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요 랜드마크 요소 그 전에 제목을 한 개씩 달아두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메뉴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버튼 하나 만들어 보고 어떻게 우리가 삽입을 하고 그림자 넣는 방법 한번 넣어줬고요. 그리고 이런 피그마라든지 XD라든지 마찬가지로 디자이너가 어떻게 표현에 따라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작업할 수 있고 작업할 수 없고도 알았었어요. 아까처럼 우리가 화살표와 바닥 붙은 흰색 영역 사이 여백을 재려고 했는데 화살표 자체를 스트로크로 그렸기 때문에 우리는 면으로 수치가 재어지지 않고 그 간격 자체가 스트로크 자체 중심 쭉부터 우리가 그 여백을 만들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점이 좀 있었고요. 그거에 나는 좀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은 작업하시다가 그런 부분을 다시 재요청을 하시는 게 좋지만 일이 좀 촉박하시면 어느 정도 묻고 가는 게 좋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고 옆에 있는 아이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로고 크기, 아이콘 크기 그대로 잘라도 좋지만 사용자가 얼마나 편하게 클릭할 수 있는지까지 해서 사용성까지 좀 올려보시는 게 좋을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비주얼 영역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